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이 채권 투자자들이 최근에 단기물 2년 만기 미국 채권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양적 완화 시기에 만기가 짧은 채권이 장기 채권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미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으로 연준의 정책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의 주요 은행 이코노미스트들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경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인데 세계 채권 운용사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사실상 끝났다라고 예측했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 연준이 아직 뭐 공식 선언을 안 했으니까 사실상이란 말이 붙었지만 세계 최대 채권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랙락, 핌코 같은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이 종료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만간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예측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면 이 세계 최대 채권 투자사들이 이런 예상을 내놓은 이유는 고용 시장의 그 냉각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최근에 수치를 보면 확실히 굉장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았는데 최근에 발표되는 수치들은 그 좋았던 때에 비하면 확실히 좀 냉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바라는 그런 지금 고용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예측이고요. 지금 금리 인상에 나선 지가 벌써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금리 인상을 끌고 간 것도 유례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뭐로 보나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낼 때가 됐고 실제로 이제 끝낼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입니다. 뭐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는 벌써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달라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채권사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채권 시장에서 지금 단기물이죠. 2년 만기 미국 국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이 단기물 채권입니다. 근데 이 채권 투자자들이 2년 만기 미국 국채 매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이미 채권을 투자하는 그런 큰 손들이 시장의 큰 손들이 이미 연준의 정책 변화를 감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민하게 단기 채권 매입에 좀 나서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면은 채권 투자자들이 단기물 2년 만기 미국 국채 매입에 나서는 현상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블랙락의 채권 수석 투자 전략가죠. 제프 로젠베르크가 분석했는데요. 채권 투자자들이 실제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2년 만기 이 단기 미국 국채 매입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데 그래서 양적 완화 시기에는 만기가 짧은 채권이 장기 채권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서는 자고로 양적 완화 시기에는 단기 채권을 보유하는 게 그게 채권 투자자들의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미 채권 시장의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장기를 이제 처분하면서 단기 채권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건 이제 연준의 정책이 바뀔 거다. 양적 완화가 뭡니까? 경기 부양이잖아요. 경기 부양이라는 건 금리 인하죠. 연준이 금리 인하로 이제 갈 거다 하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프 로젠베르크 블랙락의 채권 수석 투자 전략가는 지금이야말로 2년 만기 국채를 보유할 때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부터 금리 인하한다. 그런 발표를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고요. 그 전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발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제 9월에 FOMC가 있는데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발표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금리 인하를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채권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끝을 내고 금리 동결을 넘어서 이제 금리 인하로까지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예, 맞아요. 그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내고
금리 동결로 오래가지 않는다. 멀지 않은 장래에 금리 인하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 제가 이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동결로 간다는 거는 계속되는 긴축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5.5%를 계속 끌고 가는 거니까 인상만 안 할 뿐이지 계속되는 긴축이에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인데 그 높은 기준금리를 끌고 가는 거니까. 따라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동결로 일단 가겠지만 금리 동결을 길게 가지고 가는 거는 그거는 계속적인 긴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오래가는 정책으로 채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금리 동결로 가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바로 이제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만기가 수십 년인 장기 채권 투자자들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리 인상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는 국면에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괜히 주춤하다가는 이제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박자 빠르게 지금 이제 채권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를 자신하는 이유를. 자신하는 이유는 역시 그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네. 수치들이고요. 네. 물론 이제 내일 또 CPI가 발표되잖아요. 예. 지금 뭐 예측을 보면 내일 발표되는 8월 CPI가 좀 높게 나올 것 같다. 7월 CPI보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주식시장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전망치가 안 좋게 나왔는데 실제로 내일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제 발표되는 수치도 전망치만큼 안 좋을 것인가. 이제 이건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이 순간까지 발표된 최근의 주요 수치들은 다 연준의 이제 금리 동결,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한때 9.1%까지 올랐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무리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제는 그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실업률이 3.8%까지 올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끌고 가다가는 실업률이 이제 4% 5%까지 갈 수도 있는데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 계속 금리 인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고용 시장에 지금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적당히 금리 동결하고 또 적당한 시점에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경제가 다시 이 정상적인 국면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연착륙이죠.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되겠네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3.2%까지 인플레이션이 내려갔고요. 물론 이제 내일 발표되는 8월 CPI가 지금 전망치로는 3.2보다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가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일단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확실한 건 알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고 실업률은 오르고. 임금 상승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좋은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침체되지 않고 그럭저럭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서 연준이 금리 동결해주고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금리 인하로 간다면, 그렇다면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연착륙을 하면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대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로 완전히 빠져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 해봐야 또 한동안 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이 무너질 수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연준이 또 바보같이 저번에 인플레이션을 미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요. 근데 또 경기 침체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는 그런 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연준이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인하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네, 맞아요. 오늘 그 마켓워치 경제 전문지죠. 마켓워치가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미국 은행연합회 경제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전망을 좀 전했는데요. 이 경제자문위원회는 미국 주요 은행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들로 구성됐습니다. 근데 이 경제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상은 마무리될 것이고 내년에 2024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
이런 지금 예측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전망의 내용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됐다는 거, 그리고 성장이 지금 둔화됐다는 거, 그리고 경기 침체가 없다는 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됐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도 성장이 활발하면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에 자칫 또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기에는 성장이 굉장히 둔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춰도 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이제 희박하다는 얘기고요. 그 결과로 결국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연착륙에 성공한다. 이게 오늘 마켓워치가 내놓은 경제자문위원회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자문위원회는 내년 안에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내년 중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요.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라면 변수가 있으니까 경제가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고 이러면 물론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제 상황이라면 내년에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금리 인상과 마찬가지로 0.25%포인트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금리를 갑자기 0.5, 0.75 내릴 일은 없잖아요. 내린다 해도 0.25%인데 그러면 최대 1%포인트까지 인하가 가능하다는 건 내년에 4차례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단순히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년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 이게 지금 경제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내년에 최대 4번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예측을 내놨고요. 이 경제자문위원회의 시모나 모쿠나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현재까지 입증되고 또 향후 예측되는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다. 이런 지금 예측을 내놨고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이제 필요한 역할을 다 마쳤다고 우리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치가 2%인데 아직 2%가 안 됐잖아요. 지금 3.2%고 지금 오늘 나온 전망치를 보면 내일 이제 8월 CPI가 발표되지만 3.2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연준이 볼 때는 아직도 지금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힘들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것은 올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다고 표현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필요하면 한 번 정도는 더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올해 마무리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장 동결로 간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하고 나서 동결로 가고 내년부터는 이제 인하로 간다. 이게 경제자문위원회 예측이 되겠습니다. 연준 내부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0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연준 내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준 위원들이 입을 열면 뭐 대부분 그래도 매파적인 목소리가 많았어요. 아직은 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든가 금리 동결은 뭐 모르겠다든가 아직 금리 동결로 갈 시기는 아니라든가 뭐 이런 매파적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누그러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통화 긴축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강경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러니까 당분간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된다. 한두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게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9월 FOMC는 동결이 뭐 거의 확실하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본다. 이제 이런 예측이고 그래서 이번 동결 그리고 아마 올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예측이고 이제 그러면서 경제가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흘러간다면 아마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측인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내일 발표될 8월 CPI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CPI가 지금 오늘 나온 전망치를 보면 좀 7월 CPI보다 오히려 좀 더 높아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지금 예상인데요. 과연 내일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 또 높아진다면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요 경제인들, 주요 경제기관들의 예측은 또 경제 언론들의 예측은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